안녕하십니까. 조민기 전문가와 함께 보는 10분 세미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강남 4구, 이 동남권에 대한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요, 2030년 정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바로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3대 도심으로 강남권역, 한양 도성권역, 또 여의도 영등포권역으로 해서 3대 도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동남권, 예, 강남 4구입니다. 바로 서초, 강남구, 송파, 강동구. 자, 과거에 강남 3구에면 강동구가 빠졌는데, 자, 이제는 강남 4구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동남권으로 묶어서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동구의 향후 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동남권역 기준으로 보면, 자, 서울시 전체 대비 40.4%의 주거 밀집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만 해도 벌써 한 70%대, 상당히 아파트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아파트가 많은데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아파트들이요, 노후도가 이제 상당히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 서울권 전체 기준도 그렇고 강남권, 특히 동남권 위주로 놓고 보더라도 재건축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분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 교통이요, 아주 사통팔달합니다. 물론 뭐 부자들이 살아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는 경제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강남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이미 뭐 2호선, 7호선, 9호선, 거기에 이제 지금 광역교통철도 GTX라는 노선까지 되어 있고요. 이미 뭐 분당선, 신분당선, 뭐 이런 노선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워낙 뭐 강남 또 기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교통이 워낙 편리하다 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이 교통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자, 이 동남권은요, 한강을 딱 껴 있는데, 여기 지금 총 4개 권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 반포권역, 압구정권역, 또 잠실, 청담권역, 거기에 암사권역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강남하면 뭐 강남 불패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강변불패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자, 이 동남권에 이 겹쳐 있는, 한강과 겹쳐 있는 바로 이 4개 권역도 좀 더 눈여겨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동남권이 좀 공간 구조로 놓고 보면, 자, 현재 기준으로서는 원래 강남이었고요. 그러다가 잠실권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삼성권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국가 정책도 중요하고요. 또 돈, 자본을 만들어내는 기업체가 어디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대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삼성역 쪽 주변으로는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 자동차 쪽이 들어가 있고, 바로 잠실 같은 경우에는 또 롯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 당연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여기도 이제 대로변으로 보면 강남대로, 송파대로 이 테헤란로 축으로 해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 문화가 또 만들어지고 또 해당 입지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서울을 3대 도시로 만든다라고 축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 강남인데, 강남이 지금 현재 국제 업무 중심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양도성 쪽은 이제 역사문화 중심축으로 만들어지면서, 영등포 여의도 쪽은 국제 금융축으로 지금 중심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로 이 세 개 도심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국제 도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바로 서울시의 의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동남권 구조 안에서도요, 잠실권과 삼성권은 광역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바로 이 강남권역과 삼성역 주변으로는 강남 도심권역으로 이제 국제교류 업무지구로 바뀌어지면서 이 축이 국제 업무 중심 축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마이스 산업벨트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면 국제적으로 관광 쇼핑이 당연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자본 특히나 대기업들이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입지 중의 입지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도심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많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지역을 선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으로 보면 테헤란로 지하철 2호선 라인 축인데 바로 그 윗선에 7호선 라인이 있고요. 또 그 위쪽으로 9호선 라인 축이 있습니다. 자, 이 축들로 보면 자, 지금도 과거 기준에는 바로 주거지역이었던 것이 지금은 업무지역 또 상업지역으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도심지 안에서 주거지역이 아닌 업무지, 상업지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항상 교통축을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요즘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역세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남권 안에서도 역세권 위주로 간다 그러면 거의 투자에 불패할 정도로 불패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니까 가능하시다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 역세권 위주로 한번 잡아보시는 거. 그러면서도 향후 입지 개선이 주거지에서 상업지나 업무지로 변환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의 물건들, 그런 해당되는 투자에다 하시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 각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뭐 마이스 산업벨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도요.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이제 보통 관광 성형이라고 얼굴 뭐 이런 미용 성형을 하러 오시는 이 쇼핑객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 차별화되어 있고요. 또 강남역이라든가 또 양재역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벤처 기업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뭐 벤처 산업벨트로 또 많이 구성이 되고요. 기업체 위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헤란로 중심으로는 기업체, 뭐 대형 빌딩들부터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좀 규모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전략도 좀 몇 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 오늘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바로 이 동남권은요, 주거 중심지에서 업무 중심의 상업 중심지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가지신다라면 자, 향후에 뭐 눈에 아주 으리으리하게 보이고 뭐 A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급, C급에 좀 노후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보셔서 오히려 변화, 입지의 어떤 변화나 개발을 통해서 순수한 그 이익을 좀 창출하시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보시라는 점을 좀 강조하니까 오늘 동남권에 대한 투자 핵심은 결론은 바로 강남권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